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 한데 모아봤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댓글을 달 때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상하게 몰아가시는 분들은 바로 차단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90% 이상의 확률로 돌아와가지고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차단을 할 테니까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꼬장을 받아주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과 대화하실 때에도 항상 꼭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62,000달러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61,000달러까지 내려와가지고 거래가 진행 중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900달러짜리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지금은 3,8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몇 개의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한다라고 볼 수 없는 일단은 조용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사이퍼 같은 경우는 혼자서 엄청나게 올랐네요. 자, 그 다음으로 선물 기반의 프로시어스 ETF가 어제 승인이 됐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거래가 진행될 예정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물 기반의 ETF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게리 겐슬러의 발언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선물 기반의 ETF가 승인이 먼저 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었는데요. 그래도 선물 기반의 ETF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비전 TV의 라울파리 형님께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선물 기반의 ETF 왜 문제가 되느냐? 선물 기반의 ETF는 SEC가 원하는 대로 규제되고 비트코인 물량 수탁에 대한 관리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미 CME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하다. 자, 그러나 생각을 해봐라. 암호화폐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수탁하며 중간 관리자들의 필요를 없애는 것인데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된 금융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을 붙게 만들었다. 거의 GBTC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헤지펀드는 이를 이용해서 차익거래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 가가지고 수수료 좀 내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자신의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있는 차익거래자들, ETF 제공자들, 펀드 제공자들, 감사자들, 관리자들이 저마다 수익을 조금씩 떼어먹는 구조이다. 전에 오일 상승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으며 따라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투자자가 비트코인 300%가량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100%밖에 이익을 못 본다. 왜냐? 중간에서 애들이 다 뜯어먹으니까. SEC가 정말로 진정으로 투자자들을 위하는 그런 기관이었었다면 선물 기반의 ETF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상품들, 특히 관리가 힘든 농업 상품에 유리할 수 있겠으나 비트는 아니지 않나? 비트는 수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상품 때문에 금융기관들만 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 마피아들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과연 이 선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의 미래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금과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금 ETF 승인된 후에 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한데요. 여기에 숨겨진 사실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무엇이냐? 자, 금 같은 경우 2003년도에 ETF가 승인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사실은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 상승률과 S&P 500 상승을 비교해봤더니 S&P 500이 오히려 더 올랐다더라. 금이 짱 먹은 게 아니라 주식이 금을 앞질렀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ETF 승인됐으니까 금처럼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처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처럼 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특히 배당 수익까지 적용을 한다면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보다 S&P 500이 더 짱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알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에 계속해서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금처럼 비트코인이 무조건 5배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이 사람 개인만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S&P 500 보시면은 과매수가 될 대로 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양적 완화 비율에 비해서는 저는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 시총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작고 이제 막 탄생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저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좀비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기업들 부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고 누구나 전 세계에서 손쉽게 매입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더 우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조만간에 브라질, 통가, 바하마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는 가져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사용하게끔 만든 엘살바도르, 지금까지는 대박이죠. 엘살바도르 기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비트코인을 적용하게 된 도입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 바로 국제송금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을 통한 국제송금액이 300만 달러를 넘기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건수로 따지자면 그날 하루 24,076건의 송금이 있었는데요. 자, 그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엘살바도르로 돈을 보낼 때 기생충 같은 웨스턴 유니온에게 이 건당 15달러 정도를 수수료 비용으로 떼어줬었다라고 하죠. 15달러라면은 엘살바도르에서 전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24,076건을 보낼 동안에 15달러를 아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건당.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살바도르가 성공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한, 비트코인 도입을 통한 나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면 다른 남미 국가들이 엘살바도르를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위터와 스퀘어의 CEO인 잭 돌시가 개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채굴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맞춤형 반도체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인과 기업을 위한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에 이어서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까지 비트코인의 인생을 걸고 있는 잭 돌시, 계속해서 비트코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짧은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현재 6만 1000달러가량인데 6만 달러, 한 6만 700달러, 6만 690달러 선에서 내일 주봉 마감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높은 주봉 마감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대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전고를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이고 여기서 한번 흘러가지고 추세에 맞아주면서 48,000달러 정도 때까지 떨어졌다가 슬슬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ETF가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떡상 간다라는 보장은 또 없죠. 그래서 저도 항상 길게 보시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까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저항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떡락을 외쳤었으나 이제는 비트코인이 상승해버리자 약간의 의견을 선호했었던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인데요. 상승형 채널을 지목을 해주면서 아무리 비트코인이 높게 올라간다 쳐도 올해 안에 10만 달러는 못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플랜 B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자, 올해 안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는 다른 소식들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용카드 회사 비자가 디지털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NFT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라울 파리 형님의 리얼비전TV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30종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인기 투표 1위로 포카닷이 선정이 됐고요. 2위에서 3위는 폴라나가 아니라 솔라나와 폴리곤 둘이 합체 폴라나, 그 다음에 4위가 코스모스, 5위는 공동 5위로 루나와 칼다노, 에이다죠. 루나와 에이다가 5위를 차지했고 6위는 체인링크, 7위는 아발란체, 9위는 유니스왑 등등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니스왑 뒤로는 스텔라와 XRP, 파일코인 등등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이더리움 3,900달러까지 살짝 건드렸었는데 누적 소각량이 55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었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런 이더리움에 대해서 유명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가 수개월 내로 2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사토시 기반으로 이더리움 한 개당 0.1사토시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이더리움 한 개당 6,000달러 이상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소각과 함께 길을 모으고 있는 이더리움, 조만간에 폭발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 싶으시다면 토마토밭의 코카콜라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